MUA비랄지 이건 28년, 27년, 롱셈은 29년에서 28년 다 당겨져서 상당한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철저하고 안정적, 체계적, 일관적으로 지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전작권이 해소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곽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곽정근 의원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통령님께서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이다. 국방 전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전작권 회복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국방 구조를 완성한다는 측면에서 예비 전력을 좀 어떻게 하면 정해할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상비군이 중심이 돼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예비군은 이를 후속 지원하는 역할, 즉 다시 말해서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들에게는 현역 시절에 보지 못한 장비를 지급하게 되고 또 낡은 시설에서 훈련해도 되는 것으로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에게도 최저 시급도 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 이런 훈련비 지급도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전작권 이후에 상비군과 동등한 수준의 예비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작권 이후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그런 국방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비군 중심 부대 사상에서 좀 벗어나서 상비군과 예비군이 통합된 하나의 전력으로 가는, 즉 한국형 총체 전력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선언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2년 후인 2028년은 우리 예비군이 창설된 지 딱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작권 회복과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아질 수 있다라고 보인다면 이 예비군을 거의 재창설하는 수준에서 뭔가 특별한 정책적 계기를 마련한다면 전작권 회복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이런 국방력 완성에 큰 기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비군과 예비군 통합 운용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다음에 네, 강건작 위원님. 네. 뭐 좀 관점을 좀 달리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지금 현재 연합사 체제가 미래 연합사 체제로 바뀝니다. 연합사 체제는 사실은 한미가 공동의 판단, 그 다음에 신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잘 작동해 왔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전쟁 억제의 기한바도 분명해서 미래에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래에도 이제 그런 체제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미의 어떤 판단이 달라질 경우, 이를테면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미군은 뭐 지원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시와 평시가 나눠진다는 것이 전작권이 없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지만 또 그런 지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전작권의 환수의 최종 상태를 우리가 잘 그리면서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 회색지대까지 잘 커버하는 그런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그 다음에 더 확고한 전작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승준 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한 이란 전쟁을 보면서 전작권 회복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이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미측을 협상을 통해서 또는 설득을 통해서 미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빨리 이끌어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미 협상이나 설득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보인 태도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전후의 발언들을 볼 때 미국 정부는 전작권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무기 구매나 대미 투자 등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앞서 발표하신 계획에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이제 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나 의회 동의가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런 상황을 잘 고려를 하셔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잘 협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작권 그 회복에 관련돼서 이것은 우리나라 주권 회복에 대한 문제고 자주국방을 세우는 그런 아주 국가의 민족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 전작권 회복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전작권 회복에 관한 이 세 가지 조건 또는 3단계 이제 검증과 관련돼서 세부 조건이나 검증 과제의 구체적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평가 검증의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민들 시선에서는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전작권 회복 시기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 검증 결과는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주요 과제나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은 좀 공개를 하고, 평가 검증 결과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해서 주권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나 관심을 끌어올리고, 보다 다양한 지혜 이런 능력들을 결집해서 그것을 미국을 설득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전작권 회복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열망을 표해 주신다고 하면 미국도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설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은 노영만 위원께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원회 민관위원 카이스트 노영만입니다. 저는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AI 무인 전투 체계 전환이라는 걸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했듯이 AI 무인 전투 체계 전환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넘어서 물리적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와 비전, 언어, 행동 모델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AI 기술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무기 체계 위에 이를 통제하는 알고리즘 경쟁이 승패를 가름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방산 제조 역량이 있고요. 최상위권의 비전 AI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인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방인공지능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방산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첨단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체 없이 이식할 때 방산 수출에도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AI의 지속적인 진화를 위해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안을 갖춘 데이터 활용 체제를 빨리 구축하는 겁니다. 국방 AI는 군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민간 연구자와 군인이 확보한 보안망 안에서도 실제 군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유연하고 안전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러한 환경 조성이 죄송합니다. 환경 조성이 아주 필요한 상태고요. 또한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가 신속하게 돼야 됩니다. 둘째로는 완벽한 신뢰의 확보입니다. 국방 AI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작동 여지를 완벽히 차단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AI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AI를 위해서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이 막중한 기술 혁신에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국방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첨단 AI로 무장한 무인전투체계는 우리 장병의 고유한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국방,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AI 기반 방산 기술 완성하는 길에 우리나라 모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득화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 김득화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AI 무인 체계 관련해서 특히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에 깊이 공감합니다. 국방 로봇 전략의 핵심은 인간은 생각하고 로봇은 전투한다입니다. 이미 타국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전투하는 사례를 우리가 익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전쟁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두 가지를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전술통신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드론이나 로봇이 이제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전투력 발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전투원, 드론, 지휘소를 하나로 묶어줄 차세대 기동형 통합통신 체계라든가 하는 이런 전술 통신망 체계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특히 가능하다면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이게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조기 전력화도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런 우리 군의 통신기술의 세대가 민간의 통신기술 세대에 대비해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의 통신기술 세대가 바뀔 때 군의 통신기술 세대도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해주시면은 군과 이 에코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군의 네트워크 이렇게 발전할 거니까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태계 생태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방의 AI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데이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상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가상 데이터, 아까 현실 데이터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무인무기 체계는 최근에 이렇게 군집하여서 자율 운행되는 식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 로봇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나 국방 분야에서는 전투 환경을 직접 그 실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상현실 플랫폼, 즉 그 월드 모델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안보와 피지컬 AI 분야의 기술 주권을 위해서는 우리 지원과 작전에 딱 맞춘 독자적인 K-국방 월드 모델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관련 부처와 국방부와 함께 기술 관련해서 검토를 이제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분야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나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국방부, 관계부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서 첨단 기술이 중심이 된 미래 국방의 뼈대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국방 모델 제안을 주셨고요. 앞서 그 조광래 위원께 마지막 또 기회 드리도록 전작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많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건작 의원이 언급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지휘 체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 체제는 단일형 지휘 구조, 즉 현 연합사처럼 미래 연합사를 창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 연합사령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되고 미래 연합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연합사 구조에서는 지금 브런슨 대장이 연합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이고 주한미군 사령관 등 3캡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방위 임무나 정전관리 임무가 전혀 충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연합사 구조에서는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한국군 대장과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정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별개의 사람이